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필기 과목을 맡게 된 진윤지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지도사는 처음에 접근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스포츠 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과목을 하게 되는지 조금 기억하시면, 나는 이 과목만 선택해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잡히실 것 같아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게 됐습니다. 스포츠 지도사는 학교, 지역사회, 아니면 스포츠센터 등 체육단체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해당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득한 이런 자격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7가지 과목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5과목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제 시험 자격증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5과목으로는 체육교육학,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윤리, 스포츠 생리학, 스포츠 역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체육사 이렇게 7과목들이 있게 됩니다. 이 중에 5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암기 과목을 더 잘하냐 아니면은 이해하는 과목을 좀 더 잘하냐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 잘 세워서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지도사는 자격 종목이 학예, 동계를 포함해서 총 65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이외에도 노인체육 지도사, 건강관리사, 아니면은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등을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포츠 지도사를 먼저 취득하시고 나머지 단계를 좀 거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난이도를 봤을 때 어떤 걸 선택하면 좀 더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2023년에 이제 스포츠 심리학은 난이도 조정에선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뜻은 새로운 학자, 새로운 개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론과 학자를 잘 암기해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셨다고 하면 조금 어려웠습니다. 2023년도에 스포츠 심리학은 좀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취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론과 학자에 대한 이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시험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운동 생리학은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ATPC라든지 아니면 해당 과정 시스템, 젖산 시스템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효율적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체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2023년 기준으로 다른 과목들이 조금 어렵게 나왔던 데에 비해서 생리학은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운동생리학을 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생소한 단어들만 잘 인지하시고 시험 문제 푸셔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은 대부분의 경우가 기본적인 개념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출제 문제가 많이 나와서 난이도가 높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소한 학자를 등장하게 되거나 생소한 이론들을 등장하게 되면서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지만 2023년에서는 새로운 학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에서는 어렵지 않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서 스포츠 사회학을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포츠 사회학에서 나오는 기본 학자와 기본 이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세우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 역학은 아무래도 계산이 들어가게 되고 어려운 공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접근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이 운동 역학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관연도 기출이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 큰 장점이고요. 평이하게 나오는 기준과 이제 같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조금 풀어보시게 되면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계속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운동 역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계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외워놓으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교육학은 2023년 기출문제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던 과목입니다. 법령이라든지 스포츠 기본법을 외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던 분들은 체감상 난이도가 매우 높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개념 자체가 어려운 과목은 아니지만 외워야 되는 법령이라든지 기준이 조금 많기 때문에 외우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좀 깊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윤리는 전략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높은 점수를, 평균 점수 중에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선택하는 과목이란 뜻인데요. 과목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요. 기존 방식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라든지 페어플레이 정신이라든지 스포츠맨십 이런 단어들의 개념을 좀 이해를 잘 하시면 2023년 기출문제 푸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체육사입니다. 한국체육사는 특정 체육활동의 이름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응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궁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특정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대부분의 문제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 키워드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여러분 시험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근현대사 이후에 정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기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주요 활동, 그 해의 주요 활동이라든지 그 정책을 받았을 때 어떤 활동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만 딱 외워주시면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7과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7과목 중에서 나의 성향에 잘 맞는 5과목을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과목 구성을 하신 뒤에 시험 문제에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스포츠 지도사 기본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강의 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